그래서 큰 나무도 지금 고사 상태고 지하수물에도 뻘물이 오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지금 지수 정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차피 다른 분도 하고 싶대요. 예, 그 다음에 남원시에서 지금 산내면에 남천 공사를 지금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남천 예, 랑천입니다. 뭔 공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 랑천을 개선하는 공사. 개선 공사? 예, 이렇게 하상 정비 예, 공사? 하상 정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사 해는 거예요? 정비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이제 랑천하고 예, 다 지리산을 경계로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해소를 한다? 해소는 안 하지만 강바닥을 끓게 되면 그게 살고 있는 예 천년 생물들이 다 지금 어종이나 또 수달 같은 그리고 내가 그러면 안 된다? 예 알았어요. 물론에 확실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또 더 많은데 제가 예전 말하세요. 예. 또 제 문제는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게 국립 아니 잠깐 공원 관리공단이잖아요. 이렇게 놓으면 그죠? 지금 9개밖에 안 돼. 적었습니다. 관리공단에서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리공단 자체가 경찰권이나 또는 발언할 수 있는 것들을 중재하거나 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이렇게 보전을 훼손하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네, 자 이렇게 하시죠. 네. 대기 보니까 지리산 이제 산천, 하천 뭐 이런 거의 훼손 보전 문제 같은데 여기 환경부에 어차피 접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환경부 쪽에서 한번 챙겨보라고 할게요. 예. 지금 제가 뭐 구체적으로 다 확인되고 있고. 문제는 저희 나라에 한 23개 국립공원이 있는데 22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그러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해주시면 이번에 홍보할 때 오늘도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고맙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보충드리겠습니다. 저희 10대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이미 약속한 시간이 5분이나 지나서요. 30분 하는데. 그러면 안 나온 네네. 일단 우선 말씀드리면 잠시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사장 입구 그리고 자리에 서면 의견서 비치해 드렸습니다. QR코드 있으니까 온라인으로도 의견 주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직 그 안 나온 지역이 있다고 했어요. 혹시 진주에서 오신 분이실까요? 진주에서 오신 분이실까요? 네, 저기 목도리 하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주 얘기 한번 해볼게요. 카드 이상을 써가지고. 예, 대통령님, 진주에서 온 이규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진주 이야기가 아니고 서구 경남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발달 장애인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경상대학교에 발달 장애인을 교육하는 특수교육학과를 전문 특례로 꼭 신설을 부탁한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진주의 사립대학에서 특수교육과가 있었지만 폐교가 되면서 아예 없어졌습니다. 다른 학과 학생들은 유사학과 경상대학교 편입이 되었지만 특수교육과는 없는 학교에 대해서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져가지고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구 경남에서 발달 장애인들을 교육할 수 있는 양성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전문 특례 부분은 대통령께서 꼭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예외적 인정을 좀 부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정원을 늘리면 들어올 사람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발달 장애인들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알겠습니다. 예, 지도할 수 있는 양성 교사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제가 지방에 수요가 있으면
지방에 인력이나 수요가 있으면 최대한 늘린다 지방. 똑같이 있는 수도권은 막고 지방은 늘린다. 중간기술 교육 분야도 똑같이 있으면 지방은 늘리고 수도권은 이게 기본 방침이어서 특수교육 분야도 만약에 지방에 수요가 있으면 늘리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건 배우고 있습니다. 자, 진주 얘기할 사람 다른 분으로 한번 하죠. 네, 진주의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 저기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분 아니에요? 다른 분? 아니지. 질문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직업전문학교에서 23년차 직업전문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좀 이렇게 큰 그림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기계과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항공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학생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2교대를 합니다. 2교대 12시간 막교대를 해서 연봉이 한 4천만 원 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친구들이 2교대를 하지 않는다면 급여가 2천만 원 중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뭐 AI도 좋고 피지컬 AI도 좋고 AX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현실적인 임금이 너무 적은 현상에서 지역의 청년들이 정중할 수 있을까? 지역을 떠나지 않고 계속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을지는 제가 23년 동안 근무하고 있으면서 항상 의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최저임금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본다면 카이에서 항공업체는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는 너무 이 최저임금이 너무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좀 풀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풀어줘야 나중에 AI도 좋고 피지컬 AI로 갈 수 있는 안착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 올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카이 직원들은 급여를 상당히 많이 받죠. 두산중공업이나 대기업 소속 직원들은 급여를 많이 받지만 그 밑에 있는 협력업체 직원들은 2교대를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자고요? 네, 급여를 현실화를 하자는 거죠. 누가 어떻게? 그러니까 너무 이게 고착화되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게 항공 분야도 그런 말이죠. 이 조선 분야도 그렇고 건설 분야도 그렇고 지금 제가 사실은 이것도 이제 어느 시점에서나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를 한 번쯤은 좀 시끄럽게 논쟁을 하고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정규직, 대기업의 비정규직, 하청업체, 계열업체의 계열업체들의 정규직, 거기에 또 비정규직. 그것도 여자, 남자더라. 그래서 이게 한 두 단계 지나가서 대기업의 정규직하고 하청 계열업체의 비정규직하고 한 40%가 넘어간다고. 지금 이 현대 시대거든요. 여성은 더 적고. 이거는 해결을 어떻게든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너무 엄두가 안 나서 그냥 부동산 문제 좀 정리하는 거라고 그럴까 생각 중인데 어쨌든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양극화가 사회 발전을 가로막아요. 우리가 성장 발전 장벽이 많이 있는데 이게 자원과 기회가 골고루 나눠져서 제대로 풀로 효용을 발휘하면 이제 충분히 잠재력만큼 성장 발전할 수 있는데 이게 한쪽으로 확 옮겨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너무 남아서 못 쓰고 써버린다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회조차 걸리지 못해서 손가락 물고 그냥 놀아야 돼. 그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죠. 이 양극화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걸 해결하면 사실은 모두가 행복한 화해의 키움이 되게 많은 현실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조선 쪽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 최강의 조선 산업인데 저 얼마 전에 부산 갔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220만 원 주고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가 비자를 지금 가지고 쓰고 있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속으로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거야 뭐 하청업체 사장은 적지만 지역경제에 도움도 크게 안 되고 임금 격차만 심하게 하고 소위 노동자치가 잘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그것도 물어봤어요. 기업들도 이제 따져봤습니다. 조선산업의 인건비 차지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10%에서 한 20%. 보통 이제 어떤 10% 선이에요, 인건비가. 계속 들고. 거기도 뭐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뭐라고 다른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이 항공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하이아마 본사의 정규직은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 납품을 하는 작성업체들이 납품업체들인데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 이런 거 아마 3분의 1도 안 되고 3분의 1 좀 넘게 하고 반도 잘 안 되고. 어쨌든 이 문제는 대한민국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 당연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정규직이 월급이 적다.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정규직이 되면 월급도 받아요. 그것도 당연하게 여겨요. 근데 사실 그게 당연한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봅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효율을 낸다면 안정성이 떨어지는 데다 보수를 더 많이 주는 게 형평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유럽방에 가서 알바하면 그 정규직보다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불안정하게 단기간 일을 할 때 더 많은 보수를 주게 받죠. 그래서 우리는 반대예요. 알바일수록 더 적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 발전 잠재력을 갉아먹고 쉽지 않은 문제이랍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최저임금을 올리면 해결이 돼요. 그렇지도 않아요. 최저임금 올리면 저항이 엄청나고 또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부담이 너무 커서 사회적으로 수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착각하는 게 아닌데 최저임금하고 적정임금은 달라요. 최저임금만 줘도 된다는 게 아니고 최저임금 밑으로 주면 안 된다예요. 그 최저선을 정한 거예요. 그것만 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최저임금 그것만 주면 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다 최저임금으로 고용을 해요. 얼마 전에 우리 강원식 실장이 막 회의하면서 화내던 분이 있던데 365일에서 364일을 일을 시키고 퇴직금을 안 주고 차원입니다. 창원이야? 창원이야? 그래서 막, 아니, 그거 말이 되냐, 대통령이. 그래도, 물론, 제하고 계약은 이전에 한 것 같아요. 1년 지난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마라. 11개월을 계약하고 퇴직금 안 주려고 대출쳤다가 2달 후에 다시 보면, 정규직 안 만든다고. 1년 11개월. 심지어 1년 11개월 29일만 시키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국가가. 국가가 모범적 사용자가 돼요. 적정임금을 줘야지 최저임금만 주면 되겠냐. 근데 전국이 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방침은 정부는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고용할 때 적정임금을 준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임금을 준다. 그리고 기간이 짧고 불안정할수록 더 많이 준다. 근데 이렇게 좀 정부 공공부문만 이렇게 할 건데 이거 하면 어디서 막 씹을 거예요. 그냥 돈이 남아도냐, 뭐 어떻게 뭘 그렇게 막 쓰면 되냐, 풀어주냐,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최저임금만 줘도 된다가 아니고 최저임금 이하로 주면 안 되는 거지. 최저임금이 적정 기준이 아니라 라고 사회가 공감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제도적으로 해결할 텐데 강제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실제로 실용에 가능한 방법이 뭐냐?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언제나
노동자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노동자의 운명이죠, 숙명이죠. 노동자의 숙명은 그런 거기 때문에 또 약자이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 있는 노동자에게 단결할 권한을 헌법이 인정한 겁니다. 단결할 권리를 준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단체로 구속할 권리를 줍니다. 헌법에서 단체 구속. 그리고 안 되면 집단 행동할 권리를 줍니다. 단체 행동. 이거 헌법 정원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단결을 해서 조직률도 올리고 이렇게 정당하게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해서 힘을 모아야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의 지위가 올라가고 사회자와 협력 규정이 맞게 돼서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누가 해야 된다? 국민들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직접 하세요. 제가 과거처럼 노동자를 불안하게 탄압을 하거나 이런 거 절대 안 할 겁니다.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서 적정한 임금을 받는 제대로 된 사회로 함께 가도록 하시죠. 혹시 통영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통영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그 저기 여성분께 마이크 좀. 짧게 짧게 많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경남 통영에서 왔습니다. 저는 아주 정말 작은 이야기지만 정말 앞으로 더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댁은 산양면 풍아리 앞에 오거리에 오리도라는 섬입니다. 이곳은 10년 전 통계를 보면 100명이 채 살지 않는 작은 섬입니다. 하지만 통영 인근에는 이렇게 작은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거기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어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방문 요양 보호사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상태가 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명 미만의 사람이 있다 보니 요양사가 들어오려면은 상대가 한 명만 되면은 시간 대비 좀 꺼려해서 들어오려는 요양사가 없으시더라고요. 몇 군데를 다 섭외를 해봤고 추가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여도 그렇게 들어와 주시려고 하는 분이 없어서 결국은 상태가 조금 많이 안 좋기는 한데요. 앞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은 통영에 있는 섬 중에서도 한산도나 욕지도처럼 차량이 들어가고 300명 이상의 주민이 사는 곳은 차로 다니면서 요양보호사가 관리를 다 하신다고 하셔요. 하지만 인원이 작은 곳은 한 명만 들어가서 요양보호사의 제대로 된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에는 나라에서 약간 도서 할증 요금 같은 거를 정하셔서 조금 지원을 더 해주시면 도선비라든지 이런 거 추가되는 거는 가족들이 내더라도 나머지 지원에 있어서 요양보호사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똑같은 문제가 사실은 이제 장애인 요양보호제도에도 비슷한 게 있다고 민간이 많으니까 힘든 건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한 비슷하네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성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고성 저기 맨 뒤에 그 하늘색 셔츠 입으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령에서 오신 분께 의견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목이 잠겼습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40년 동안 중소기업을 통영 고성에서 경영하고 있는 이상석입니다. 저는 양극화의 시작이자 결과인 안전과 금융에 대해서 기원 올리겠습니다. 첫째, 안전사고의 원인은 결과적으로 내 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발주처, 원도급, 하도급으로 계약되고 일용직에 이르면 공사대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는데 이것은
최저